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소득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월급을 받으시면 기쁨도 잠시 이걸 신고해야 하나, 안 하면 수급 자격이 발탁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계시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소득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동안 받았던 수급비를 전부 환수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때 신고만 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신고가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정확한 신고 방법, 그리고 수급자분들의 자립을 돕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아는 것이 돈이다. 북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첫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신고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도 별도로 또 신고해야 하는가? 둘째, 소득신고를 하면 곧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가? 셋째,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소득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중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복지기관에서는 매달 모든 수급자의 소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보가 등록되지만 이 정보가 곧바로 복지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득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정확한 수급액을 산정하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첫 월급을 받은 직후에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도 급여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즉 급여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경우 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등 소득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소득 변동 사항은 직접 방문 없이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나중에 소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동안 지급받았던 모든 수급 혜택을 고스란히 환수당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황씨가 매월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월 7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개월 후 정기적인 수급 자격 확인 조사 과정에서 황씨의 소득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지난 6개월 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생계급여 300만원 전액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황씨가 처음부터 자신의 소득 발생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근로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적용받아 일부 급여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부정수급이란 단순히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급여를 받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반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를 통해 부당하게 수급 혜택을 받는 경우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확인조사 주기인 6개월 이상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각 급여별 1인 지급액 6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상습적인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곧바로 수급 자격이 중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평가액이 수급 자격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액만 조정되어 계속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일정 부분은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생계급여액이 산정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제작한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 평가액은 100만원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소득평가액은 5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일부 감소하지만 수급 자격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상시근로자의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은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반면 이론근로자의 소득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자활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 각종 연금소득,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 등은 전월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사 및 반영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가장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월 8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소득 발생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소득평가액은 4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계급여액은 일부 감소했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변동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B씨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정기적인 수급자격 확인조사에서 E씨의 소득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결국 지난 12개월 동안 초과 지급된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로 등록되어 향후 복지 혜택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소득이라 할지라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정확하게 확인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분들의 소득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4대 보험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신고는 첫 월급을 받은 직후에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급여 변동 등 소득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지급받았던 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확한 급여 혜택 유지 여부는 가구원 수, 재산 상황 등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투명하게 신고하고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정당한 혜택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립의 기반을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